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했는데 명절이 다가오니 사건이 연달아 터져서 친구들에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고민 좀 털어놓고 싶어서 왔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전 29살, 남편은 31살이에요. 둘 다 조금 이르면 이르다 싶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를 엄청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둘 다 자리가 잡혔고 남편이 혹시라도 지방 발령 날지도 모른다고 서둘러서 하고 싶다고 해서 이르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말이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요즘 싸울 일만 늘어나네요. 친정 부모님은 여유롭지만 자식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관대하진 않으셔서 취업 전까지도 당신들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이시고 어머니는 퇴직 몇 년 안 남은 땡땡부 공무원이시고 친오빠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도 같이 공부를 해서 결혼하고도 쭉 그쪽에서 취업하고 살 계획입니다. 저는 석사 졸업하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요. 취업 전에는 부모님이 크게 소비를 한 걸 본 적도 없어요. 우린 너 공부 가르친 걸로 됐으니 이제 돈 잘 모아서 결혼을 하든 여행을 가든 해라 정도? 휴일도 없으셔서 두 분이 어쩌다가 같이 쉬실 때 여행 훌쩍 다녀오시곤 해서 결혼 허락하고 서울에 신혼집을 마련해 주실 때는 저도 너무 당황을 했었어요.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이신데 몇 번 인사드리러 갈 때는 정말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버님도 식사를 차리시고 과일을 깎으시고 살뜰히 챙겨주셔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까지 식사가 끝나면 과일을 직접 깎아서 어머니랑 차를 드시고 본인이 치우세요. 아, 우리 집과 분위기가 비슷하다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앉아서 시키세요. 남편 말로는 며느리 이뻐서 잠깐 그런 거지 원래 저러셨대요. 뭔가 찜찜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과 약속한 건 명절에 우리 집도 먼저 가기였습니다. 추석에 시부모님 먼저 찾아뵙고 설에는 친정을 먼저 가고 남편은 남동생, 여동생이 있어요. 저희는 오빠가 한국에 명절 맞추어 올 수가 없어서 두 분만 계실 때가 많아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명절에 두 분 오붓하게 쉬신다고 안 와도 된다고 하세요. 두 분이 워낙 바빠서 명절에 같이 쉬실 때 여행 가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서운해 하셨어요. 정말 한 번 명절 오후에 시댁 떠나서 저녁에 도착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언제 오나 기다리시고 아버지가 직접 갈비찜도 만드셨다고 해요. 작정하고 계산해서 저번에는 남편 집 갔으니 이번에는 우리 집 가야 한다고 주장하진 않지만 두 번 연속 명절에 저희 집 못 갔으면 이번에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당연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시할머님 댁도 가자고. 경상도예요. 시할머님 댁이. 같이 출발하자고 하시니 저는 연휴 전전날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하루 자고 연휴 전날 출발해서 시할머님 댁에 가서 음식을 또 하자는 거예요. 막힌다고 추석 당일에 출발도 안 된대요. 올라오는 중간에 경치 좋은 데 가서 하루 자고 명절 다음 날 점심 먹고 올라오자는 거였어요. 난 부모님 댁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차 끌고 따로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신우이 남편도 같이 간대요. 미혼 도련님까지. 7명이 한 차에 낑겨서 느긋하게 8시간을 타고 가야 해요. 심지어 시부모님 댁 가서 자는 것까지 4박 5일이네요. 싫다고 했더니 싸웠어요. 우리끼리 차 끌고 따로 출발하는 것도 계산적이래요. 가족애를 모른다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사신다고 그러냐고. 저희 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젊으십니다.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6월쯤 시부모님 두 분 모시고 집에서 직접 요리해서 식사 대접도 했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가 기니까 시할머니 댁 갔다가 올라오면 우리 집에서 다 같이 남은 명절 연휴 보내줘요. 도대체 난 시댁 명절 몇 날 며칠을 챙겨야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6월에 초대한 건 도련님이랑 시누이 부부를 못 불렀대요.
좋은 집 살면서 네 동생들 너무 무시한다고 했대요. 냉정하게 쓰려고 했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결혼 전에는 남자가 집 해오란 법 없다고 자기들은 아들 잘 키워서 보내는 거니까 사실 아깝기도 하다고 했어요. 아들 잘 키웠죠. 어려운 시험에 붙은 공무원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일원 한 푼 안 주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해주셔서 제가 모은 돈 일부 예단용으로 드렸지만 꾸민비는 못 받았고요. 어머니는 집이 힘드신가 보지. 그거 달라고 하지 말아라 토닥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명절 생신 어버이날 당신들 결혼 기념일에는 조선시대가 따로 없어요. 며느리의 도리를 운운하시며 용돈과 직접 차린 잔치상을 원하시고 집 해온다고 했는데도 혼수 예단 리스트 소리 했다가 남편이 창피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 남편도 시부모님이 안쓰러운지 이번에는 완고하게 끌고 가려고 하네요. 전 제 부모님이 더 안쓰러운데 본인 부모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매번 챙겨줄 건 챙겨주고 간섭이라고는 없는 장인 장모는 이제 당연하고 자기 부모님은 꼬부랑 노인들로 보이나 봐요. 시할머니 뵙고 와서 우리 집에서 명절 또 보내자는 얘기 나왔을 때는 화가 나서 우리 사는 집, 우리 끌고 다니는 차, 하다못해 네가 애지중지하는 명품 양복, 시계 누가 사줬냐. 도대체 너무 당연해서 이젠 나도 내 부모도 그냥 당연한 존재냐. 내가 시부모에게 듣는 돈 없단 얘기 사실 들어도 네 아끼셔야겠네요 하고 말아요. 시아버지가 무뚝뚝하고 할 말 다 하는 며느리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실 정도예요. 어떤 며느리는 뭐 해줬단 얘기 들으며 감정 노동하는 동안 우리 부모님은 너 요즘 시기에 힘들다고 홍삼, 녹용, 체질에 맞는 거 보약 지어다가 먹이고 심지어 아침마다 오늘 먹였냐고 확인하십니다. 챙겨주는데 난 시댁 가서 갓 지은 밥 먹어본 적도 없다. 가족이면 모든 면을 사랑해야 하는 거냐. 물질적인 거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와야 나도 마음을 주고 걱정하는 마음이 생긴다. 자식이 먼저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해야 하는데 나는 무슨 태어날 때부터 너희 집 맏며느리라는 옵션 달고 태어났냐.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왜 잘해주는데? 널 사랑해서겠냐? 아니다. 네가 날 사랑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상황 판단 잘 해라 했습니다. 평소에 사실 할 말 못하고 살지는 않아요. 그냥 멍청한 척 시부모님의 뼈있는 농담에 더 역공할 때도 있고 친척들 앞에서도 그래서 시할머니나 고모들이 며느리 휘어잡을 생각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뭘 할까? 이번에는 작정한 느낌으로 통보를 하길래 저도 작정하고 남편과 한바탕 했어요. 어제 그렇게 싸우고 거실에 앉아 맥주를 한 캔 마시며 생각을 정리하는데 저에게는 이번 명절 사건이 개별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네요. 결혼하고 조금씩 쌓인 서운함이 더 넘치는 느낌이에요. 아침에 당연하게 차키를 집어들길래 오늘 끌고 가지 말라고 내 아빠가 사준 차를 끌 생각 드냐고 너희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하라고 조금 유치한 짜증을 냈네요. 제가 이렇게 계산적인 여자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도대체 제가 계산한 부분이 뭔가요? 해준 대로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딸이 부모 걱정하고 부모 보고 싶어 하는 것도 계산하는 행동인가요? 오늘 중으로 사과하고 추석 연휴 일정 조정하지 않으면 집에 못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비밀번호 바꾸고 출근했거든요. 퇴근하고 친정으로 바로 가서 주말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보낼 계획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후기는 아니고 퇴근하고 댓글 보면서 설명이 부족했나 싶어서 잠깐 글 달아요. 제가 이 글에서 혼인신고를 안 했다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혼인신고 하기 전에 헤어지라는 의견이 있으셔서요. 그나마도 살아보고 혼인신고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해서 결혼하고 1년 반 후에 혼인신고 했습니다. 지금은 혼인신고한 지 반년 되었네요. 1년 반 동안은 명절에 시할머님 뵈러 가잔 말씀 없으셨습니다. 혼인신고하고 특별한 명절, 큰 행사가 없어 시부모님이 오시거나 우리가 방문하는 일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지. 본격적인 혼인신고 후 명절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아, 어쩌면 본색을 드러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타이밍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이라 그냥 오늘 친구에게 부탁해서 같이 호텔에 와 있어요. 친구 직장 가깝게 호텔 잡아서 내일 적당히 출근하면 될 것 같고요. 남편은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 전화 몇 번 오다가 지금은 오지 않네요. 어머니는 주중에는 업무 때문에 서울에 거의 안 계셔서 서울 집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고 주중에 이런 일로 친정 가면 저도 제 감정 못 다스릴 것 같아서 하루 더 생각하고 정리하고 친정 가서 주말 보내려고 합니다. 댓글에는 부부 직업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금융기관에 있어요. 추가 후기입니다. 마음이 너무 시끄러운 며칠을 보냈네요. 남편과 단판을 지으려고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차도 빼앗고 집번호도 바꾸고 저도 나름 잠수를 탔단 터라 남편은 일방적으로 자신이 당했다고만 생각을 했는지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저도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그 화가 풀어지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주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탓하기만 했고 저는 남편 탓하기만 하였습니다. 극과 극이 치달으면 결국 서로가 상처만 입는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마치 창과 방패의 대결을 하듯이 전쟁을 치루었네요.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받아 먹을 거, 집, 차, 명품, 친정 지원 다 받아놓고 명절에는 시댁 4박 5일 주장하는 거요. 제가 더 이상은 이러고 살 수 없다고, 집 사주고 차 사주었다고, 시댁 안 챙긴다고 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고, 계산적이라고 하길래 내가 계산적이면 너랑 결혼하지도 않았다. 그러니 정말 계산적으로 이제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동안 정리한 생활비 내역과 시댁에 들어간 돈에 대하여 프린트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하던 남편이 의외로 많이 들어간 내역을 보고 움찔하더군요. 저는 아깝거리고 더 이상 싸우기도 싫어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네 덕에 계산적인 사람이 되었어. 변호사 상담해 보니까 이럴 경우 네가 나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더라. 위자료 해봐야 몇 천 안 되겠지만 난 철저하게 그 비용 다 받고 계산 잘하고 너랑 이혼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제 결심을 알고 이러자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애걸복걸을 하네요. 우리 부모님이 집 사주시면서 공동명의 안 해주셨으니 당연히 이건 내 집이다. 이제껏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 다 내 부모님이 너랑 잘 살라고 주신 것들이다. 네가 나에게 그리 계산적이라고 하니 너도 부러우면 네 부모한테 집 사달라고 하고 차 사달라고 해라. 너 사준 명품 시계, 양복, 가방 등 나는 시댁에서 받지 못했으니 공평하게 하려고 팔았다. 그거 파니 그것만도 중고인데 2천이 넘더라. 아니 그게 5천은 되는 건데 왜 파냐고 난리합니다. 네가 그거 알았으면 받은 만큼이라도 내 부모에게 잘할 생각은 안 해봤냐고 했습니다. 새 차 사줬다고 잘 끌고 다니면서 그 차 타고 시댁 갈 줄만 알았지 장모, 장인 보러 갈 생각은 안 해봤냐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만날 일 없다고 했습니다. 네 명품 판돈으로 변호사 구할 테니 합의 이혼하고 나가지 않으면 소장 날린다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친정으로 우선 왔고 남편 짐 챙겨서 시댁으로 택배 다 보내버렸습니다. 긴 추석 연휴 지지고 볶고 잘 보내겠죠. 혹시나 남편이 아파트 열어달라고 할까봐 관리사무소에 이혼 중이니 함부로 열어주면 고소하겠다고 엄포도 놓은 상태입니다. 집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혼인신고 조금만 늦게 할 걸 하고 후회가 밀려옵니다. 마치 혼인신고 할 때까지 안심시켰다가 혼인신고하고 나서 본심을 꺼내놓은 듯 소름이 돋네요.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전 남편한테 얻은 교훈은 아이러니하게도 계산적이 되자입니다. 배려해준 만큼, 받은 만큼만 저도 해주고 살려고 합니다. 댓글입니다. 잘 키워서 보내기 아까웠던 아들 돌려드리세요. 하자 있어서 못 쓰는 물건은 돌려드려야죠. 며느리 돌이 웃기고 있네요.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아들한테 뭐 바라고 그렇게 잘 키웠겠어요? 그런데 왜 며느리한테는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지 몰라요. 막말로 집, 차, 꾸민비도 없이 맨몸으로 장가 보내놓고 처가에 잘해도 모자랄 판에 소방 맞으려고 용을 쓰네요. 그런데 난 시모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그 사람은 스니한테 장가를 온 겁니까? 자기 집에 신고를 드린 겁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결혼했어요? 집, 차 다 해가고 그런 대접받고 산다니 이상하잖아요. 석사까지 했으면 기본 머리도 있을 텐데 쓰다 보니 이상하네요. 멀쩡한 여자가 저런 남자랑 결혼할 이유가 있나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와 당연히 쓰레기지만 님은요? 님은 천사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병 땡 같아요. 왜 말을 못해요? 왜 어필 안 해요? 님 무슨 의도로 이 글 올렸어요? 나 속상해요. 내 남편 이래요 하면 당연히 여기서야 남자가 숨만 쉬어도 욕해주는 곳이니 욕해주겠죠. 그럼 이거 다 해결됩니까? 사람들이 남편 욕해주면 일시적으로 님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그 후에는요? 전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집도 님 친정에서 해줬다면서 왜 저런 취급받고 살아요? 남편이 항상 칼 들고 님 심장을 겨눈 상태로 대화하나요? 아니, 외국 살다 와서 한국말 잘 못해요? 쓰레기 남편보다도 왜 님처럼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거리면서 자기의 합당한 주장, 권리조차 못 찾고 헤매는지 당최 모르겠어요. 근데 배울 만큼 배우고 집안도 괜찮은데 어쩌다가 그런 분을 만나서 결혼하신 건지. 그냥 주변만 봐도 보통 나랑 비슷한 집안 정도의 사람들밖에 없지 않아요? 자기 팔자 자기가 만드는 거라고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할 때부터 싹수가 보였구만. 집도 못 해주면서 예물도 없고 예단은 받고 가난해도 염치가 있다면 괜찮지만 가난하고 거지근성 있고 염치도 없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집안 그리고 남편 정말 아이 없을 때 그만두세요. 평생 어찌 그러고 살아요. 사람은 안 변해요. 남편처럼 이기적인 것보다 객관적으로 계산적인 게 훨씬 낫네요.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한번 뭐 하자는 것도 안 들어주고 엄청 누리고 사네요. 개천의 용란 주제에. 그래서 집안 맞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건가 봅니다. 남편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저 본인 가족의 연민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결혼할 때 1원도 안 보태는 그저 보통 가족만도 못한 가족인데요. 전 결혼할 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뭐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시는 느낌 받으면서 결혼했어요. 가족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더 잘 살라고 보태주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했다고 대리효도 하지 말고 가족이면 가족답게 가족이 우리를 위해 뭘 해줬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뭐 바라지도 않고 해주는 면이 있었는지 남편 본인이 너무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큰 코 다치게 하고 싶어요. 같이 사는 사람이 더 가까운 가족인데 같이 사는 와이프한테 가족처럼 한 몸으로 상의란 걸 해서 의견 조율해서 화합으로 살라고 하고 싶습니다. 싫다는데 왜 하라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효도가 하고 싶으면 혼자 가서 네 혼자 살림 도와주고 하라 하고 싶네요. 너무 감정이입했네요.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자격지심이네요. 돈 썼다고 처가에 휘둘린다는 소리 들을까봐 지레 저러는 거예요. 아무리 너네 집에서 집도 해주고 다 해줬다고 해도 내가 잘나서 너희들이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랑 결혼한 거 고마운 줄 알아라.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네요. 초장에 잡으려 하는 겁니다. 누굴 등신으로 하나? 다른 분들 말씀처럼 제대로 계산적인 게 뭔지 보여줘야죠. 그리고 돈 좀 썼다고 싸가지 없게 군다는 반응이 돌아올 확률 99%. 같이 상의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 뭘로 보고 통보질이야. 집안 분란 만드는 게 부모님 당장은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님이 오랫동안 참고 고생하면 나중에 피눈물 흘리십니다. 아니라고 생각할 때 과감하게 뒤집고 결판을 봐야 해요. 자기가 고집 부리고 배려 없는 걸 글쓴이에게 계산적이라며 탓하고 있네요. 꼭 자신의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관찰하는 모습보다 감정적이고 유치하게 모욕적인 언사로만 풀어나가려고 하죠. 얘기해봤자 대화도 안 될 겁니다. 똑같이 유치하게 하든 계산적으로 하든 그냥 독하게 마음먹고 잔정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나 후회하지도 말고 앞으로 후회 없이 쓰니가 소갈이 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남녀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같은 문제로 자꾸 싸우면 해결이 끝내 어렵습니다. 자녀가 없다면 이혼이 답이죠. 그러나 글 쓴 분께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시고 여기에 본인의 고민을 공유한다는 자체가 이혼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보여요. 가족 갈등 외에 남편에게 다른 문제가 있나요? 도박, 폭력, 욕설, 여자 등등이요. 지식, 직업 정도 관계없이 엉망진창인 남자들 꽤 많은데 가치관 차이 말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시간 두고 진지하게 서로의 마음 전달하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아직은 젊고 각자 똑똑하니 억울한 부분 자꾸 생각날 테지만 시간 흐르면 결국은 큰 문제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 같아요. 본인의 부모를 더 위하고 싶어 합니다. 시부모가 내 부모 같을 순 없지요. 그러나 남편은 본인의 부모를 사랑하기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내가 잘 맞춰주길 원할 겁니다. 이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나로 인해 근심하는 상황 만드는 거 모범생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엄청 죄책감 들어요. 내가 마음고생하는 거 친정 부모에게 알리지는 마시고 가능하시다면 못 이기는 척 시댁에 좀 맞춰주세요. 남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미안해하고 고마워해주는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행복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